좀 하지 마세요. 쿨하게 좀 안을 수도 있고 안 그래? 기혼자셨는데 이상형이라고. 들어보면 결국에 예쁘다고 하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야, 너도 얘기 그만 재수없게 들리는 거 알지?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안전한 직장, 행복한 일터를 위해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 그거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매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들으니까 안 듣는 것보단 나은 것 같던데. 변화된 점이요? 아직 뚜렷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듣고 나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하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말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솔직히 소통 문제 아닐까요? 저희 회사는 까라면 까는 문화라 윗분들과는 소통 단절입니다. 아무래도 좀 경직되어 있죠.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일 MC를 맡은 레이디 제인입니다. 인트로에서 실제 직장인들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생각을 잠깐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오늘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방안들을 보다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주실 두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관계 전문가 김지윤 소장님과 노동법의 달인 이주영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까요? 야근 약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공인노무사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관계 전문가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노무사님은 유튜버로 그렇게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 예. 유튜버 종로노무사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한 26,000명 정도 오.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가 많아져가지고 예, 이제 사람 말고 예,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계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성희롱에 관련된 강연이나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소통, 의사소통 이런 걸로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가 중간에 약간 성희롱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접점 있게 네. 많이 좀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피부를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네, 요즘 그리고 또 이슈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잖아요. 네, 강렬해졌죠. 어떻게 노무사님은 조금 느끼시나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20, 30대 MZ 세대들 자기 의사 표현 잘하고 그런 세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그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회사에도 큰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성희롱을 당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위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리거나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해자가 이렇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참 직장 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또 직장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배경의 어떤 분위기도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두가 들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방 교육이자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례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를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연기네요. 그렇죠. 연기력이 좀 필요합니다.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50대 부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생긴 일입니다. 자네 참 싹싹하고 성실하니 좋네. 올해 나이가 군대 갔다 오고 바로 복학해서 입사한 거라 26입니다. 전역하진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자세가 아주 좋아. 굿이야 굿. 나 때는 말이야 그 군기가 10년은 갔었다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게. 처음에는 이렇게 칭찬이 오고 가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뻐해주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뭐 얼마 전에 그 기사 난 거 보니까
부장이 반갑다고 인턴 한 번 아는 걸로 성희롱으로 신고당하고 그러더만. 반가워서 어른이 인사 좀 한 거 가지고 에휴 그 사람 잘못 걸렸어. 들어보니 얼마 전 모 회사 부장님이 출근길에 인턴 직원에게 인사를 하며 포옹을 했고 그 인턴 직원이 성희롱으로 부장님을 신고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들어도 명백한 성희롱이 맞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신고까지 해. 가만 보면 요즘 애들은 진짜 나보다 더 막혔다니까. 쿨하게 좀 안을 수도 있고 안 그래? 괜히 문제나 만들고 말이야. 연기를 너무 잘하셔. 일이 그렇게 더럽나? 나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애들 크는 것도 못 봤다고. 와, 라떼 그 자체시네요, 진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리 부장님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부장님. 그거는 당연히 기분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상대방 기분 좀 나쁘고요. 그리고 수치심이 들었다면 그 성희롱이 좀 맞죠. 아니 뭐야? 수치심이 들면 다 성희롱인가? 그럼 자네가 나한테 이러는 것도 나에게 수치심인데 이것도 성희롱이겠네? 성희롱이겠어? 나원 참 기가 막혀서 뭔 말을 못하겠네. 에이.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 기분이 다운되는데요.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너무 말대꾸를 한 걸까요? 제가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까마득히 높은 부장님이랑 불편해져서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뭐 내가 팩트를 지적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수직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사연 보내신 남성분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적을걸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기업 내에서 직장 상사에게 부장님 그 말은 좀 위험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죠. 거의 예를 들어 직급이 비슷할 때 그것도 약간 우정관계가 있을 때나 요즘에는 조심해. 그러면 안 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쉽지 않죠.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네.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노무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여기서 팩트는 앉는 거는 껴앉는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인턴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은 성희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이제 우리 사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가워서 어른이 인사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이 어른이라는 게 이제 기성세대를 의미하는 말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때는 그렇게 반가우면 이렇게 얼싸. 얼싸 어이야 둥둥. 우리가 강강술래 민족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으시겠죠. 예. 우리가 무슨 프랑스도 아니고 만나서 반갑다고 뭐 볼키스하고 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딱 한 번 그 실수를 가지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약간 오버하는 나도 실수를 모르게 뭐 예. 안 왔는데 예. 너무 그렇다, 야박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부장님은 일단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참, 네. 그분들 자체가 이제 그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세대나 이런 때는 성희롱이란 말 자체도 참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옛날에는. 네,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인지되지 못하셨기 그쵸. 때문에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문화 충격으로 이제 그쵸. 다가오시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이제 없으시면은 굉장히 너무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 우리가 오히려 당한다. 예전엔 아니랬는데 우리의 요즘에는 우리의 진심을 너네가 너무 각박하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뭐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냐, 뭐 벽보고 회사 다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고충을 토로하시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니까 또 우리 부장님도 이번 기회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참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들은 예전에 됐지만 지금은 안 돼라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좋든 싫든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역사가 있으니까 좀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이게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또래보다 조금 더 여성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강의 의뢰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저희 회사의 고객이 중요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오셔서 스킨십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뭐 팔짱을 낀달지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가 지금까지 기업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많이 났었던 적은 없었어요. 극대노. 네, 정말 극대노를 제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고 만약에 자기 상급자가 여성일 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참 그쵸. 힘든 일이죠. 그러면 이게 뭐 남녀가 비단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 네, 또 이런 개인의 식으로 문제. 좀 접근을 해봤을 네. 때 이거를 어떻게 좀 좁힐 수가 있을까요? 50대와 20대 세대만 봐도 굉장히 거리가 멀죠. 멀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차장, 과장급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둘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약간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좀 부드럽게.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너무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두 분께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부장님이나 차장님 등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원들한테 이렇게 사적인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죠. 왜 이렇게 궁금하실까?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요. 네.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있는 동료들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니부터 뭐 남자친구가 있니 없니 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남자친구는 누구였니 여자친구는 몇-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옛날. 네.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거 다 사생활입니다. 맞아요. 그거 물어보면 굉장히 실례예요. 근데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씨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거기서 실례인가요?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애인이랑 지난밤에 뭐 했어? 거기까지 간다면 주말에 뭐 했니? 카톡 푸사를 받던데 둘이 캠핑 갔더라.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런 대화로 흘러가기가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네,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 그럼 이걸 어떻게 조금 그 중간 관리자급의 중간 중재자가 그렇죠. 어떻게 조금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 중간급이니까 웬만큼 회사 생활 다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 그 윗세대들의 성향도 알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은 지켜달라. 그 선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 선을 몰라요. 툭하면 넘어옵니다. 요런 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약간 이게 능글맞게 조금 그렇죠, 부드럽게. 소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장님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너무 용감하신 중간 관리자 부장님 여기까지. 여기서 제가 말한 중간자는 해야 하니까 하는 회사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직장 내- 자발적인 목소리를 그렇죠. 내는. 우리 회사가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겠다. 세대에 맞춰서 그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더 하얗고 약간 되게 통통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저희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제 카페에 그 외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부장님이 맨날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기혼자셨는데 계속 저한테 되게 귀엽다면서 이상형이라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20대여가지고 되게 말 그대로 딱 얼어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되게 그러다 저희 매니저 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저희 그 매니저 언니가 그 회사 월요 조회 있죠. 그때 가셔가지고 손 들고 저희 그 점심시간에 저희 알바들에게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멈춰 주십시오. 우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감소했거든요. 매출이 되게 감소했는데 딱 중간에서 탁 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 매니저님이 안 했어도 상관없는 거. 그냥 못 들은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려. 뭐 대답하지 마. 이럴 수도 뭘 있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네. 그냥 어른이 하는 예. 농담인데. 그리고 또 일기 알바에 그렇지. 이 얘기를 그렇게 딱 해주셔서 저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일했던 경험이 지금 너무 또 딱 생각이 나네요. 멋진 어른을 네. 만나셨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당하니까 저도 다른 후배가 만약에 그런 일 당할 때 맞아요. 이렇게 탁 하게 되지 않고 저에게 훌륭한 어른이 있었듯이 저도 잠깐만 그래서 그거를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 번은 더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이런 좀 선순환이 시간을 흘러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간 관리자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음은요,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사연을 함께 또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12년 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다 보니 회사도 쭉쭉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향한 저의 마음도 커져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불안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옆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일로 회사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유능했던 직원들을 여럿 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일로도 회사와 직원들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좀 편하게 얘기 좀 해봐 라고 했는데요. 돌아오는 말은 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상급자에게 어려운 점은 없냐 편하게 얘기해라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진짜로 편하게 얘기했다가 괜히 제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지고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말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 직원이 혼자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부장님께서 계속 거기가 맛집이냐 나도 같이 가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서 많이 답답했지만 저도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분들께 따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도 자꾸 농담처럼 넘어가시고 밑에 직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째 저 혼자만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 역할 자체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연만 봐도 이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는 거 조금 어렵지 않나요? 대부분의 대기업들 또 오래된 기업들 뭐 남성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경직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상급자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큰일 날까봐.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받쳐주지 못해. 이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줘야 되고요. 맞아요. 옆에서 중간 관리자나 신입사원 얘기하는 말을 다 듣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그럼요. 대표님이 보여주셔야 맞아요.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도 다 수용하고 그 맞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조치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또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 작다 보니까 규모가 그 대표님이 곧 그 회사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님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해야겠구나를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들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진짜 다녀보면은 진짜 이게 정말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회사의 어떤 규모에 상관없이 딱 대표, 딱 그 회사의 딱 최고 경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딱 굉장히 민감하게 딱 반응하는 회사는 절대로 그 밑에서 어떤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가 묵인하고 자기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뭐 반응하지 않고 뭐 과태료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밑에 사람들이. 근데 대표 하나가 딱 자기의 어떤 주관을 확실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정말 청정 지역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딱 의지를 발하면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인간이니까 장치들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고충 상담소를 만든달지 그런 채널들을 계속 좋죠. 이제 가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용지물이에요 해봤자 별로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이 아주 큰 자율권만을 다 줬을 때보다 뭔가 딱 장치가 걸리면 그쵸. 조금 더 하게 되고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채널들을 돌리는 거는 진짜 이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는 뭐 성희롱이 없는 회사입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라도 계속 걸어주시고 뭐 성희롱 고충 상담은 뭐 이곳에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청정 지역을 만들 거라라는 어떤 CEO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채널들을 뭐 회사 홈페이지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네. 조직원들의 그런 생각에 또 네. 영향을 많이 미치게 그럼요. 되겠죠. 건전한 회식 문화를 정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바로 회식입니다. 그놈 술이 문제입니다. 술. 술은 마셨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기대해서 고백을 한다. 이젠 안 통합니다. 고백을 하다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진짜 술 먹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싫어. 그거는 회사
그러니까 아니어도 싫어. 그냥도 싫어요. 그냥도 하지 마세요, 제발. 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회식 문화를 좀 건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단체로 뮤지컬을 그쵸. 보러 간다든지 요즘은 영화를 또 그렇게 많이 예, 하더라고요.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점심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회식을 해도 예전처럼 다 모이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요렇게 뭐 3명, 그렇죠. 뭐 조그맣게 4명, 됐습니다. 약간 요렇게 소수로 이제 모여서 잠깐 이제 밥 먹고 맞아요. 헤어지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단체 회식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생각합니다. 진짜 바뀌어야 돼요, 회식 문화는. 네.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우리 문화도 이제 소통하는 문화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자, 만들어 가자라고 해도 실제 이 구성원들, 직원들의 생각이나 뭐 행동, 인식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게 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직원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사연이 도착했네요. 다음은 새내기 직장인의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해서 바라던 직장에 드디어 합격! 첫 출근 날 엄청 설렜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그 설렘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력서 사진 보고 궁금했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그건 바로 첫 출근부터 들어야 했던 외모 평가.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펼쳐보기도 전에 저는 이미 외모만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해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제인 씨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이쁜가? 재인 씨 너무 말랐어. 밥 좀 많이 먹어. 내가 사줄까? 아, 이건 그 잘못한 건데 그 이쁘니까 봐줄게. 얼굴도 예쁜데 일도 잘하네. 못하는 게 뭐야? 처음에는 칭찬해 주시는 거겠지. 그래, 좋게 생각하자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림을 받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계속 외모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 자꾸 내 외모하고 연결시켜서 말을 해. 들어보면 결국에 예쁘다고 하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야, 너도 얘기 그 말 재수없게 들리는 거 알지? 야. 꼭 예쁜 것들이 더하더라. 그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직장이잖아. 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지?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회사에 오는 전화는 꼭 여사원들이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목소리가 나긋하니까. 불만으로 전화했어도 그냥 넘길 거라나 뭐라나. 생각해보니까 뭐 남자 여자 일이 뭐 정해 있는 거야? 근데 말끝마다 막 여자가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진짜 나 완전 극혐이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저한테는 꽤 큰 스트레스인데 왜 저는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예쁘다라는 말에 기분 나빠한 제가 예민한 걸까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예쁘다는 말도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다. 요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이나 또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우리 일하러 갔는데 계속해서 외모 평가 이렇게 받고 예쁘다 뭐 어쩌다 평가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은 분명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요. 외모랑 옷차림, 화장,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둘 다. 아니 오늘 입술색이 왜 그래? 뭐 쥐 잡아먹었어? 맞아요. 이런 거. 맞아. 들어봤어요, 진짜. 아,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뭐 이러면서 아래위로 막 훑어보잖아요 이렇게. 네네. 칭찬할 의도로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옷차림, 화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요, 지금 이 사연자분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얘기는 뭐 칭찬이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연자분처럼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조금 별난 맞아. 건가? 내가 오바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사연자님이 예민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요. 네.
기분이 나쁘셨던 건 네.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그렇게 아. 느낀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란 네.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즉 능력입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자면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맞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 그럼 본인이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성인지 감수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네. 테스트지를 우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 한 20문항 정도가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그럼 몇 문제만 테스트 해보실래요? 네네. 준비해 오셨나요? 네, 네. 제가 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시험 보나요? 갑자기 시험 보는 무서운데요. 네네. 저도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네. 1부터 5까지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매우 그렇다 생각하면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 네, 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대한지를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소한 성적 언동까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 문화를 경직되게 만든다. 이런 거 참 어렵다 말이야. 이 문제 너무 어렵다. 문제가 어렵나요? 이거 경직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경직되는 건 또 맞는 면이 있단 말이죠. 너무 사소한 것까지 문제 제기하면 또 조직 문화가 3 하겠습니다. 3 애매하다. 애매하다. 어려워.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했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5. 5. 네, 단호하게. 그냥 과감하고 단호하게 네. 5. 다음 문제입니다. 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 동료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노출이 조금 있는 의상들을 입을 때가 네.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거 알지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지 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근데 아니 이거 그러면 뭐 노출하는 사람들은 응당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그 인과가 전혀 없는 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현실에서는 또 진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그런 소리를 한 소리라도 더 듣게 되고 구설에 오른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더 생긴다. 어쩔 수 없이. 저 또 3 할게요, 3. 소장님께서는? 속상해. 저는 이거 직장 내에서 이런 사례 진짜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거의 그러니까 피해자 유발론인 거잖아요. 그쵸.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건 진짜 너무나 근본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 말이요. 예, 어쨌든 그냥 이론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또 5. 너가 그럴 라는 일을 당할 만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니? 평소에 화장을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건 정말 끊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나 상담 부서의 경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 직원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저는 여자 남자 아니고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관력과. 의사소통 능력. 네, 네네. 그럼 우리 같이 이건 5로 갑시다. 오케이, 네, 이건 오. 5.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이런 미래가 곧 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3번 찍을게요. 조금 나아져야죠. 네. 네,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헷갈리는 거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좀 다면적으로 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테스트를 또 해보니까 네. 약간 제 안에서도 정립이 안 됐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네, 부분도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질문을 2개씩 드렸는데요. 모두 5점에 가까울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가가 성립 요건이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는데요. 이 합리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멋진 얘기고 중요한 얘기네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오늘 저희의 목적은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의무 교육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교육이니까 이게 의무 교육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전한 직장, 네. 만약에 건설업체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합니까? 헬멧 쓰고 헬멧 써야죠. 네. 헬멧 줘야 되잖아요. 헬멧 그렇죠, 누가 그렇죠. 줍니까? 회사에서. 회사에 헬멧 줘야죠.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한테는 직장이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고요. 좀 살짝 부풀리면 인생의 절반 그 이상을 보내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집보다도 더 긴 네네. 시간을 겨울에 보내잖아요. 보내는 야근하는 경우에는 그냥 거의 그렇죠. 회사에서 오히려 더 그렇죠. 오래 있고 그렇죠. 집에 들렸다 집에는 오는데요. 잠만 자고. 네. 응. 그 공간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 나한테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라면 그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뭐가 신경 쓰이고 이러면 정작 일도 안 되고. 일 안 됩니다. 사는 게 지옥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단단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을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입니다. 고민이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수가 옆에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 사수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는데 저랑 같은 또래라 그런지 통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생각이 얼마 가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언제부턴가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면서 이쁘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결혼을 앞두신 분이 그러는 게 기분이 나빴지만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있고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팀 프로젝트가 끝나고 회식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기도 회식이... A 사수가 인사불성인 상태로 술에 취해 저에게 다가와 결혼만 아니면 사기였을 거라고 저를 껴안고 집에 가지 말라며 손목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말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수치심이 들어 화가 나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출근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 끔찍합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그분이 파혼당하는 건 아닌지,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이걸 읽는데 제가 너무 너무 어렵네요. 진짜. 회식, 고백 말씀드렸죠. 제발 고백 좀 정말. 하지 마세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괴롭죠. 너무 힘들. 회사 그럼요. 나가기가 싫다고. 스토킹이죠, 그 정도면. 그렇죠. 해결을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든 문제가 안 되게 해결할 수 없을까 너무 고민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괜히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막 파혼이라도 해갖고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하나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사실 파혼이 된다고 해도 그쪽 탓이지 네. 내 탓은 아닌데. 네. 잇따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연 중에 회사의 대처가 문제인 거예요. 그 조직에서. 계속 고백을 하는 그 친구한테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니까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받아줘. 그만하면서 이게 받아줘. 이거는 정말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엉망진창인 거죠. 직장 내 맞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는 회사인 거죠. 예를 들어 뭐 부장님급이 한 분이 이제 그만해 누구씨. 회사에서 계속 뭐 하는 거야. 한마디만 딱 해도 이제 그렇죠. 정리가 될 문제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인사팀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사연은 약간 비밀스럽게 일어난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건 약간 공론화된 차라리 거라면 이게 나을 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수로서 일을 막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고백하고 막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은 어떻게 네. 보면 고마운 면이 또 네. 있는 분인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인사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럽게 직장 내 네. 성희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무사님 이건 회식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은 회식 장소에서 제일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외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직장의 성희롱이 아닌 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다 들어옵니다. 뭔가 또 따로 뭔가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죠. 왜냐면 장소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어떤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법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남녀 고평법이라고 합니다. 남녀 고평법. 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직장의 성희롱 유형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사연에서는요, 껴안고 손목을 잡는 행위, 신체적 성희롱이고요. 그쵸. 수위를 넘는다 그러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졌으니까. 네, 그렇죠. 범죄죠, 그거는. 네.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어, 이거는 이제 언어적 성희롱에 언어적. 해당하고요. 아까 막 이렇게 누나를 뭐 이렇게 훑어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네, 기타 성희롱 행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적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하고요. 퇴폐적인 술집에서 회식을 강요하는 것. 이런 상상만 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애매한 경우인데 애매한 경우가 있죠. 명확히 누가 봐도 이건 성희롱이다 하는 부분 또 혹시 있을까요? 애매한 경우지만 확실하게 성희롱인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상사의 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다가 상사가 파일 위치를 알려줬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뭐 음란물이 좀 있었어요. 직박불인가요? 직박. 막 이상한 걸 들어.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잘못 거죠. 알려준 건데 네, 그런 어쨌든 것도 내가 해당하죠, 그걸 보게 그거죠. 됐으니까. 아니 그 직박불이를 왜 회사 거기다 왜 둡니까? 가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나는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네. 혐오감을 느꼈다면 네. 성희롱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피해자 관점이 기준돼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이 가장 좀 뇌리에 남네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헷갈리는 게 또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 아직 입사하지 않았어요. 네.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한테 만약에 성희롱을 당했다. 네. 이렇게 뭐 이쁜이가 들어오면 아주 회사가 화사해지겠어. 아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희롱을 근데 당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내 직장은 아니죠. 내 네. 상사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성희롱으로 볼 수 애매할 수 있나요? 있죠. 네. 왜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인데 네, 내 직장이 직장이 아니- 아닌지 네네네. 안 들어왔으니까 네네. 그래도 성희롱에 아, 됩니다. 그래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아, 남녀 고용평등법에 네네. 보호를 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보통은 언어로 많이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제 말로 하다가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네.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더 데미지가 심각해진 클 수 거죠. 있을 예. 것 같아요. 이럴 땐 고소가 가능한가요? 육체적 성희롱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이런 거에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무게가 확실히 법적으로는 더 네, 무거워지는 그렇죠. 이 강제추행죄도 점점 좀 넓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정말로 성적인 의도로 만졌을 때만 추행죄로 처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넓혀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사연 주신 분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언을 드리면 좀 좋을까요? 뭐 사실 참 문제의 사이즈가 참 또 크고 네. 많이 어떤 부분들이 고민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고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그 노무사님이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네. 조용히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 고충 상담실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스트레스면 회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희롱 예방 교육은 우리가 피해자한테 너가 더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교육이라기보다 결국에 듣다 보면 주변인들이
그런 일을 우리 회사에서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네. 주변인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 회사의 문화 자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다 목소리를 같이 그렇게 낼 수 있다면 정말 이런 경우에 정말 고민 없이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사연자의 잘못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이거 분란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본인이 좀 용기를 내셔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출근하는 게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사연자님께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은요. 벌벌벌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름만 들어도 막 네, 손이 벌벌벌 떨린다고 해요. 신고하고 분리든 뭐든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에는 그 분리 조치 의무가 있거든요. 네. 이건 사연자님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신고를 원하시면 사업주나 고충상담원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요.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있죠. 그죠? 소규모 그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그러면 그걸 하는 누가 쳐버려? 사업주가 어떻게? 가해자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남녀 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 제1항을 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신고하고 나서요.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네네. 먼저 알아두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의 원칙인데요.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업장에 따라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조금씩 달라져서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 맞게 별도로 꼭 교육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오늘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 위주로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 및 상담 단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나 목격한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가 되면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회사 내에서 정한 고충 상담원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충 상담원은 피해자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고 직장 내 성희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고충 상담원은 상담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절차 전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신고인 또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개요,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게 되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절차가 정해지는데 피해자 요구가 당사자 간 해결 모색의 경우에는 피신고인에게 요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피신고인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정으로 돌입됩니다. 조정.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잡습니다.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합의보다는 이거 규정대로 처리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피신고인에게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직장 내 담당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외부 전문기관에 조금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받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이기 때문에요.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때는 사내에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문까지 가능하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치 의결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는 이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위원회는 거의 이제 뭐 경영진 쪽으로 그쵸, 이렇게 그쵸. 구성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인력의 비율을 남녀 성별의 그렇죠. 남녀 비율을? 성별 비율을 고려해야 되고 연령에 따른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감수성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과정으로 돌아와서 심의위원회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피해자에게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행위자가 뭔가 막 자기도 막 변호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예, 보통 막 하죠. 또 그러면 그 행위자한테도 뭔가 이 심의위원회에게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물론 그분들이 출석 시간대 겹치지 않게 그죠. 잘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겠죠. 조치가 의결되었다면 조치를 시행하면 되겠죠. 네.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규정,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서 인사조치 또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고요.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일 그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징계가 대체 어느 정도 수위로 내려질지, 네.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내려질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근데 미투 운동 이후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중징계입니다. 그 행위의 정도, 의도성, 지속성, 반복성,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그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요즘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진 만큼 징계 수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어떠하다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참고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으로 본다면 부정 청탁과 직권 남용 등과 같은 징계 수준이네요. 무거워졌네요. 무겁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니까 딱 체감이 딱 그러게요. 오네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네. 훨씬 높아졌다. 세졌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가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의 다른 피해는 없었는지 실태조사, 전수조사라고 하죠. 그렇죠.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또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없는지 피해자를 비롯한 행위자와 다른 구성원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직장 내에서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직장 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럴 수 어떻게 해야 있죠. 될까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많습니다.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요, 직장 외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짧은 치마 입고 출근하라, 뭐 화장을 진하게 해라 등의 발언을 일삼은 상사를 신고한 사건이 접수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신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그냥 재발 방지만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주한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라 라고 지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예, 도움을 예. 받을 수 있고요. 네, 실질적인 그 도움이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신설된 거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와 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신고 내용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불리한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재도 꽤 셉니다.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높아졌네요. 그죠. 엄청 세죠? 예, 예.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과태료가 가장 가장 센 센 것 게 같아요. 1,000만 원대 단위였는데 그렇죠. 억으로 갑자기 바뀌었네요. 10배 네. 수준으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쭉 나눠봤는데 저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지금 많이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남성 부장님, 신입 여성 직원. 물론 이런 케이스가 좀 많긴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고요.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 비율이 많습니다. 네. 여성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남성 부하 직원도 꽤 있습니다. 15% 정도 되고 있고요. 동성 간에도 많습니다. 그래요? 동성 간에도 많아요. 아, 그 생각을 또 못했네. 네네네. 남자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남성 직원은 불쾌할 불쾌할 수 있죠. 있거든요. 그럼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대표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네, 소장님은 또 어떠셨나요? 이거는 우리가 참 다 같이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구나 이런 네. 생각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참 그래도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의 이런 교육도 좀 많은 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회사가 더 건강하게 네.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어떤 의식의 변화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오늘 같이 시청한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직장, 행복한 일터를 위해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